원장님이 인용 사장님한테 홍보가 뭡니까? 그 답변 하나로 뽑혔대요. 외부의 눈으로 내부를 보는 겁니다. 합격 끝납니다. 한 줄로. 진짜 중요한 건 같은 단어에 대한 리디파인, 해석 구조 만드는 능력이 사람하고 격차를 벌일 수 있구나. 저는 제 직업을 이렇게 디파인했어요. 관점을 통해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33개의 회사에 자문을 해요. 제 잡을 재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긍정적 전제로 생각을 출발시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번째는 질문을 바꾸자. 무실래요? 싸구려 브랜드인가? 아니?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 그럼 부자는 안 신다? 아니? 아무나 다 신어? 응. 패션 피부는 꺼리니? 응. 그런데 선수가 신고 쭉 블라블라. 아니 그런 브랜드가 세상에 어딨니? 나이키. 질문만 갖고도 자기 브랜드를 설명해낼 수가 있잖아요. 기발하다. 차근차근 성장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도미노는 자기 몸무게 1.5배 세트림을 갖고 있대요. 1.5배 이렇게 가면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를 900m 내려서 위치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전 이 책을 읽고 뭘 느꼈냐? 카를로스 곤이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하게 시킨다. 저 책을 읽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맥락과 구조네. 맥을 짚어내는 능력,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 핵심을 제대로 짚어라. 그것을 이어서 좋은 구조를 만들어라. 돈 버는 구조를 짜라. 우리 배민도 6,800억 드리고 나서 BEP 한번 맞춰봤어요. 우리는 좋은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핵심을 잘 짚어내나? 그거에 계속 몰두했어요. 오목을 들 거야, 바둑 들 거야. 오목처럼 막 쌍삼하고 땅먹기 하고 이러다가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바둑처럼 공부해야지. 포석도 여기다 하고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슈가 되는 회사들은 이슈 테이킹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카카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슈 테이킹을 안 한 거예요. 카카오가 워낙 커지니까 막 질문들이 들어오는 기자들한테. 근데 그게 막 끌려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떻게 들어보면 3년 만에 이렇게 확 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카카오는 왜 이렇게 추락했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 얘기예요.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시간과 바꿔낸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조를 잘 짜면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오목 두지 말고 바둑 두자. 구조 잘 짜자. 핵심 잘 짚어내자. 그러면 홍보가 됐건 커뮤니케이션이 됐건 잘할 수 있다. 챗GPT가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챗GPT의 구조는 뭘까 봤더니 그것 언어 구조예요. 단어를 벡터 값으로 보고 그거를 매개만수를 왕창 집어넣어갖고 사람 말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레토릭도 언어 구조구나. 그걸 알았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럼 일상이 말은 이렇죠. 근데 동사를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시간과 뭘 바꾸고 있는가? 운동했어요. 체력, 건강. 책 읽었어요. 지식하고 바꿔냈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뭔가 또렷해지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랑 똑같이 하면서 미래가 바뀌게 기대하는 거는 미친 거라고. 시간과 바꿔낸 것들의 가치를 인지하니까 허송세월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문 하나 바꿔 쓴 건데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일까? 요 메시지를 딱 앞에 놔놨더니 남을 블레임하는 거 50%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홍보라는 말 하시잖아요. 저 그 말이 싫다고요. 왜? 넓게 하는 게 홍보인의 임무라고요? 천만의 말씀.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하는 거는요. 조향사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직업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잡을 리디파인한 거예요. 한국에 온다 해서 만나러 갔어요. 당신 직업을 다르게 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일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제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저는 제 직업을 이렇게 디파인 했어요. 관점을 통해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3개의 회사에 자문을 해요. 제 잡을 재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관점에 관자를 봤더니 파자를 해봤어요. 관자를 봤더니 볼관자예요. 제가 어느 날 혹성탈출이랑 포스터를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혹성탈출의 대장원숭이 시조의 눈이 인간의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팬지에게 눈이 까맣잖아요. 인간의 눈은 이렇잖아요. 질문이 시작됐어요. 인간의 눈에 왜 흰자가 있을까? 시선의 방향이 어딘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본다는 글자를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보는 게 전혀 다른 건데? 우리는 보는 순간 세상을 왜곡하고 편집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딱 집어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는 IQ 80점 차이랑 똑같다. 미국의 컴퓨터 학자 앨런 케이가 한 말이에요. 마이너스 관점 가진 사람과 플러스 관점 160점 차이 나는 거예요.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르게 디파인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이세요? 앞모습도 보고 옆모습도 보여요. 그냥 보기 나름일 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 6이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 9래.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 영어로 진대 그래요.
아무도 들리질 않았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보게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넓게 알리는 건 우리 하는 일 아니다.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게 만들 것인가? 이 생각이 된 거예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하는 힘이 경쟁력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 책상에다 딱 써놨어요. 다른 걸 생각하든지 다르게 생각하든지 이걸로 승부를 보자. 사람들은요, 요즘 대세는요, 요즘 트렌드는요,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짜증을 냈대요. 앞으로 그 말 쓰지 마. 회의할 때. 내 생각은요, 이렇게 시작해. 창의력이 뭐니? 이런 말을 빼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첫 생각이 크리에이티브다. 크리에이티브를 리디파인한 거예요. 조수영답게. NHN 사옥을 가보시면 그 조수영 대표가 그 디자인한 거거든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가 주차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몇 층에 잘 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개가 짖던데요? 아이고 7층에 세우셨네. 바람 소리가 나던데요? 5층이네요. 파도 소리가 났어요. 4층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런 게 창의력이구나. 첫 생각. 내가 해야 되는 첫 생각. 우리 마케팅 장희정 상무한테 물어봤어요. 장 상무, 마케팅을 뭐라고 정의해? 4년 연속 마케팅 대상 받았어요. 마케팅은요, 고객이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써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써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에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대요. 이인용 사장을 데려다 놓고 그랬대요. 야, 재용아, 저 사람 왜 뽑은 거야? 제가 선배라고 뽑은 거야? 얼마나 주시지라고? 아니요. 그럼 그 사람 나한테 보게 하라. 받았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건희 회장님이 이인용 사장님한테 홍보가 뭡니까? 그 답변 하나로 뽑혔대요. 외부의 눈으로 내부를 보는 겁니다. 회장님이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외부의 눈으로 내부를 보는 겁니다. 합격. 끝납니다. 한 줄. 진짜 중요한 건 같은 단어에 대한 리디파인드, 해석 구조 만드는 능력이 사람하고 격차를 벌일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홍보 이렇게 했어요. 한 번도 모바일 메신저라는 말을 제가 홍보하는 기간 동안 써본 적이 없어요. 전 공짜 문자라고 했어요. 계속 카카오만 공짜 문자로, 카카오만 공짜 문자였어요. 그리고 KPI로 왔다 갔다 하는 문자 숫자를 계속 KPI로 언론에 공개했어요. MSN 네이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대화 그 숫자 세는 거 보셨어요? 안 세잖아요. 공짜 문자로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제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땡큐 카카오였어요. 사람들이 카카오를 고맙게 느끼도록 하자. 500만을 돌파했을 때 쇼핑하기를 안 했어요. 쇼핑몰 안 만들었다고요. 뭘 했냐? 선물하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물할 때 되게 불편하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물 쉽게 할 수 있도록. 선물하기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모티콘 매출이 100억을 찍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홍보인들이 이렇게 해요. 카카오 이모티콘 100억 돌파. 이모티콘 매출 100억 돌파했단 말 전 절대 안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BMW였던 작가님들을 BMW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작가를 도와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끝. 매출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해석 구조 갖고 홍보를 한 거예요. 전 최종 목표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게 만들까? 방향성을 주자. 홍보는 벡터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만 이렇게 될까? 우리는 어떤 걸로 고객들을 만나고 대상들을 만나나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로 인식하고 언어로 기억하고 언어로 생각한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관념은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 언어에 외필 입을 때 비로소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 내 생각에, 우리 카카오의 생각에, 배민의 생각에 어떤 언어의 옷을 입힐 것인지 고민했어요. 한 주주에도 허투루게 하지 말자. 그냥 막 쓰지 말자.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언어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요. 슬픈 눈물까지도 방수해드립니다. 아픈 마음까지도 철거해드립니다. 저런 거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문장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는요. 아브라함 말은 어떻습니까? 리처드 스탠거리 쓴 책이에요. 전략적 찬사는 어떻습니까? 해석 구조를 바꿔버리잖아요. 언어라는 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바꾸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4.5일째 근무할 때 우리 대표님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금요일 오후 1시 퇴근 적격 결정. 제가 막았어요. 저거는 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바꿔볼게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금요일 오후 5시간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소중하게 써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말과 오른쪽에 있는 말은 등가가 아닙니다. 우리 홍보인들은 어떻게 품격을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인식을 바꿔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아닌가요? 또 관계도 있죠. 이미지와 판타지는 연결되는 거죠.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제가 읽었던 감명 깊게 책이 시뮬라시옹. 야, 사람들은 여기서 보고 나서 현실에 있는 걸 보면 반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만 장의 사진을 갖고 정치를 했대요. 이런 거.
이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느끼게 해줬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를 그려낸 거죠. 샤프란 광고를 보세요. 촉감도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길래. 이미지로 표현을 다 해내잖아요. 모든 명언 보세요. 재미있는 일과 재미없는 일은 따로 없다. 일을 재밌게 하는 방법과 재미없게 하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자, 마키아벨리는 얘기합니다. 폐하, 겸손은 강한 자의 특권입니다. 언어잖아요. 다 말. 모든 명언은 관점 바꾸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홍보는 명언이 돼야 돼요. A라는 관점에서 알린다가 아니라 A라는 관점에서 B라는 관점으로 생각 구조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뱀이는 저렇게 커뮤니케이션해요. 천장 위에 써 있어요. 본 것을 본 대로 보고 하라,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보고 하라. 뭐 이수인 장군 얘기죠. 우리는 직원들한테 헛소리 안 해요. 이번 고비가 지나면 다음 고비가 온다. 곳곳에 써놨어요. 저희는 이런 말이 갖고 있는 거,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최고가 돼서 떠나라. 우리 면접 보는 방에 써 있는 말이에요. 김봉진 회장이 이걸 고별사에서 썼죠. 자기는 최고가, 다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쉼표를 찍는다고. 저는 항상 정리했어요. 우리 CEO들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거는 검증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 다니신 분도 계고 공부대학원 다니신 분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셨잖아요.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해야 오래간다. 이거는 그냥 방법을면에 질린 거예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힘이 경쟁력이라고 있습니다.